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물체 운동이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물체 운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학교 시험 문제 제 1번을 나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야. 학교 시험 문제에서 가장 1번을 나눈다 그러면, 물체 운동을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뭐야?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점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점. 그래서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물체가 움직인 거리예요. 움직인 거리. 알겠니? 이동거리는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말하는 거고, 변이는 뭐냐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의 직선거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 변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변이와 이동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동거리는 물체가 이동한 거리고, 변이는 뭐죠?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의 직선거리고. 알겠어요? 그래서 보면 얘 이동거리가 얼마야? 5m네요. 근데 변이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의 직선거리니까 변이는 3m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죠. 처음에 물체가 운동해서 제자리에 이렇게 왔대. 그럼 원, 둘레는 이건 이동거리에 해당하겠네? 변이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의 직선거리니까 얘의 변이 값은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여기서 5m 갔다가 다시 여기를 왔네요.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5m, 여기 3m. 그래서 이동거리 몇 미터가 돼야 돼? 8m가 돼야 되겠죠? 변이는 몇 미터가 돼야 돼?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의 직선거리인 여기가 변이가 2m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변이와 이동거리 차이점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삼각형을 설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 있던 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왔죠. 여기까지 오는데 5m.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4m. 됐죠? 그럼 여기를 A점 잡고 여기를 B점 잡고 여기를 C점 잡았어. 이때 이동거리 값은 얼마죠? 이때 이동거리 값은 얼마야? 9m가 돼야 되겠죠. 됐죠? 변이는 얼마가 되죠? 변이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의 직선거리가 변이니까 변이는 A점에서 C점까지 최단 직선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3m. 그러니까 형태는 딱 요 네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곡선으로 간 거, 그다음에 원운동한 거, 직선운동인데 갔다 방향 바꿔서 온 거, 그 다음에 삼각형 형태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변이와 이동거리의 차이점을 물을 때 이 네 가지 형태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이걸 말고는 다른 형태로 나올 수는 없단단다. 알겠죠? 그래서 변이와 이동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이와 이동거리고요. 특별하게 뭐 여기서 더 난도를 더 높게 올라간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변이와 이동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 져버립시다. 두 번째, 우리는 속력과 속도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구별할 것.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속력과 속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속력과 속도를 구별하는 문제가 두 번째 유형이야. 그래서 첫 번째 뭐 학교 내신으로 보면 속력과 속도를 구별할 것. 두 번째, 첫 번째가 이제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별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속력과 속도를 구별할 것이죠. 그래서 속력이든 속도든 어차피 공통점이야. 물체의 빠르기예요. 물체의 빠르기인데, 물체 빠르기를 두 개로 나눈 거야, 우리가. 어떻게 나눈 거야? 속도와 속력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속력과 속도로 구별할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속력은 뭐냐? 그럼 아까 했던 거예요. 얘는 시간분에 뭘 하는 거야? 이동한 거리 값을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시간 동안 얘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비교하겠다는 거야. 속도는 뭐냐면 시간 동안에 뭘 비교하겠다는 거야? 변위를 비교하겠다는 거야. 변위를 비교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얘 차이점은 시간은 같은데, 됐니? 변위냐, 시간은 같은데 이동거리냐의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큰 차이점은 없어요. 변이냐, 이동거리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점을 알면 우리는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을 당연히 알게 되겠죠.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아까 다시 가면 어디로 다시 갈 수 있냐면 여기서 다시 오겠죠. 자, 보자. 여기서 다시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잘 보세요.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내면 이걸 어떻게 문제로 내냐면 시계 형태로 내는 거야.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시계 형태로 낸단다.
그래서 얘를 시계로 바꿔서 이렇게 하자고. 그럼 이 초침이 만약에 30cm짜리 초침이에요. 이렇게. 30cm짜리 초침이야. 그러면 얘가 30초 후 속력과 속도를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30초 후 속력과 속도를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얘는 시간은 30초고요. 그 다음에 속력은 이동거리를 내야 되겠죠. 이동거리 어떻게 구하죠? 2πr이죠. 원둘레가. 근데 30초면 얘가 여기가 있는 거죠. 여기 요점에 가 있는 거야. 30초니까 절반 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2πr의 절반이 돼야 되겠죠. 그건 얼마야? 파이 r이 돼야 되니까 파이 r 돼야 되니까 r이 얼마야? 30cm 파이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는 뭘 구한 거죠? 속력이야, 속도야. 속력이야, 속도야. 속력을 구한 거야. 내가 30cm 파이니까 알겠니? 30cm 파이니까 속력인 거야. 됐어요? 속도를 구합시다. 그러면 시간은 똑같죠? 30초로. 속도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의 직선거리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30cm니까 여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됐니? 그러면 여기서 속도의 변이 값은 얼마가 돼야 돼? 60cm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요거는 속력을 구한 거야? 속도를 구한 거야? 그렇지. 이건 속도를 구한 겁니다. 이건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형태가 이렇게 시계 형태로 문제를 낼 수가 있고, 두 번째 형태가 이 형태로 내는 경우도 가장 많죠. 아주 가장 흔한 경우예요. 그럼 해볼게요. 내가 여기서 5m에서 출발해서 철수가 여기 갔다가 여기 B점에 오는데 몇 초 걸렸다 그럴까요? 몇 초 걸렸다 그럴까? 4초 걸렸다고 한번 해볼게요. 4초를 걸렸다고 해봅시다. 알겠니? 그럼 속력을 구해봅시다. 속력은 시간 몇 초 동안? 4초 동안 뭐 넣어야 돼? 속력이니까. 이동거리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5m 방향 바꿔서 3m. 이동한 거리 몇 미터? 8m. 그렇죠. 8m가 되는 게 속력입니다. 속도를 구해봅시다. 속도를 구하면 몇 초 동안? 4초 동안. 속도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의 직선거리를 넣어야 되겠죠. 몇 미터를 넣어야 돼? 2m를 넣어야 됩니다. 이건 속도가 돼야 되겠고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아까 이 책에서 빠졌던 게 뭐 있다? 삼각형으로 해봅시다. 그럼 아까 A점에서 출발해서 몇 미터 갔어요? 5m 간다 그랬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와서 몇 미터 온다 그래서 4m 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A점, 이거 B점, 이거 C점 했을 때 됐어요? 그럼 여기 몇 초까지 움직였다 그럴까? 내가 3초 할게요. 3세크. 됐습니까? 그럼 속력을 구해봅시다. 속력을 구하면 3초 동안에 몇 미터? 속력을 넣었어요. 몇 미터? 세운 몇 미터? 속력. 그렇죠. 9m를 넣어야 되겠죠. 9m. 됐습니까? 속도를 구해봅시다. 3세크 동안에 처음 위치에 나중 위치에 최단 직선거리 얼마? 3m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 1, 얘는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점 알아? 네, 알아요. 그럼 두 번째 뭐 알아?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 알아? 네, 알아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내는 문제가 이 두 가지 형태가 돼야 되겠죠. 이 두 가지 형태가 됩니다. 선생님 면도하다 뭐 나가지고 뭐 붙여놨는데 이상하면 얘기하세요. 뗄게요. 오늘 해피는 또 촬영하는 날 이런 거 붙여가지고 이겠어요? 전국에 카오스가 이름 날리고 있는 그제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가 되겠다. 이런 경우는 아주 문제가 쉬운 형태가 되겠죠. 아주 쉬운 형태니까 첫 번째 속력과 속도 구별하는 형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형태가 됩니다. 두 번째, 자 이제부터 되게 중요하죠. 속력과 속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책에서는 아주 스마트하게 이 하나밖에 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처음 가자. 속력과 속도를 표현합니다. 속도에 표현할게요. 표현. 그래서 속도를 표현하는데 뭘로 표현한다?
항상 그래프로 표현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속도와 속력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언제나 뭘로 표현한다? 그래프 표현이에요. 그래프 표현.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요건 좀 암기해야 돼. 됐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쌤한테 배우는 그래프 무슨 그래프가 있다? ST 그래프가 있다. 오, P ST 그래프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말이야. 모든 그래프를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그래프에서 가장 기본이 뭐야? 기울기 알기. 기울기.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모든 그래프에서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X축 변화량에 대한 Y축 변화량이지. 그럼 얘는 지금 무슨 그래프야? ST 그래프죠? 여기서 지금 얘가 시간이고 S는 선생님 얘기를 안 했네. 이거 뭐의 약자야? 변이의 약자야. 그렇지. 변이의 약자도 되고 이동거리의 약자도 괜찮아. 이동거리의 약자도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기울기는 X축 변화량에 대한 시간 변화량에 대한 뭐의 변화량이 되겠어? 변이에 따른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그럼 여기서 기울기의 변화를 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방금 전에 했네 우리가 시간분의 변이를 뭐라 그래요? 그렇지. 속도라고 하겠죠? 속도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죠.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물리의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선생님이.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와 같다? 속도와 같은 거야. ST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와 같다고? 속도와 같은 거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 운동을 그래프로 그렸더니 이렇게 되더래요. 됐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변했나 안 변했나? 그렇지. 기울기 안 변하는 거다. 지난 이거. 그래프 기울기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지. 기울기가 안 변한 거 뭐라 그래 우리가? 기울기가 일정하다. 일정하다. 됐니? 수학생들이 기울기가 일정하다 그랬었지? 그런데 우리는 물리학이니까 물리에서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 같다 그래야 돼? 기울기는 그렇지. 뭐라고 바꿨어? 속도라는 거였어. 자, 봐. 일정하다 그랬지? 과학에서 일정하다는 글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과학에서 일정하다는 단어 대신 뭘로 바꿔 쓴다? 그렇지. 등으로 바꿔 쓰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선을 뭐라 그래? 그렇지. 등온선. 기압이 일정한 거. 등압선. 그 다음에 뭐 있지? 수심이 일정한 거를 등수심선. 부피가 일정한 거. 등적. 알겠니? 몸매가 일정한 걸 등신이라 그런다 그랬지. 그래서 몸매가 일정한 사람을 등신 같은 놈 그러는 거야. 여기 아니 알겠니? 등신 같은 놈 그러면 내 몸매가 일정한가 보다 그러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일정하다는 대신 뭐 하는 거야? 등자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물체는 등속운동하고 있구나라고 분석을 하는 거야. 이 그래프가 지금 등속운동하고 있는 거야. 속도가 일정한 등속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등속운동을. 됐니? 한번 해볼까? 1초일 때 2m 갔어. 2초일 때 얼마 갔어? 4m 갔어. 3초일 때는 얼마 가겠어? 3세크일 때는 6m 가겠지. 이렇게 2m, 4m, 6m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 구하면 되겠지. 기울기 밑변분의 높이니까 얼마야? 얘는 지금 얼마야? 2m/s의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ST 그래프에서 두 번째 거 하나 그린다. 자, 봐. 어떤 물체 운동을 봤더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대. 이렇게. 됐니? 이번엔 얘처럼 운동하는데 B처럼 운동을 합시다. 그럼 얘는 속도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야. 속도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지. 그럼 너희들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 기울기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지. 기울기는 커져 작아져 지금? 기울기 커지니 작아지니? 기울기. 야, 기울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뭐지? 각이야. 알겠니? 그럼 봐봐. 기울기. 여기 기울기, 여기 기울기, 여기 기울기. 커졌어 안 커졌어? 엄청 많이 커지지? 그래서 얘는 수학에서는 기울기가 증가한다 그래. 근데 과학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니까 뭐 되고 있는 거야? 속도가 증가. 얘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속도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속도가 증가하는 거란다. 아, 얘 지금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자, 봐. 빨간색. 속도 증가야, 감소야? 네, 속도 감소야. 됐니? 왜 속도 감소야? 그렇지. 기울기가 여기보다는 여기가 기울기가 엄청 작아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 얘는 지금 뭐야? 속도가 뭐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야. 됐니?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봐. 3초 후에 여기 봐라. 여기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요거 무슨 운동한 거니? 수평선이지. 그럼 이게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0이라는 뜻이야. 그럼 기울기가 0이면 뭐가 0인 거야? 속도가 0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3초 후에 여기서 뭐 했구나? 너 정지했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바로 뭐야? ST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속도의 모든 그래프를 정리해 놓은 거지. 알겠니?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문제집에서 속도를 표현하래. 속도를 표현하면 되지. 속도는 뭐 할 수 있어? 일정하대, 증가하대, 감소한대, 그 다음에 정지되어 있대. 이거 말고 속도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지? 세훈아, 없지? 됐어? 있나?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 바보야? 야,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잡을까? 증가하다 감소해볼까? 자, 증가하다 감소해볼게. 증가하다 속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지. 이게 ST 그래프면. 그럼 여기서는 어때? 기울기가 커지죠? 그 다음에 속도가 감소하네. 기울기 감소하는데.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데까지. 여기까지는 속도가 증가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감소할 것 같지. 이게 됐어요? 그럼 또 변하는 거 있나?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 또 하면 되지.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 됐니? ST. 감소하다 증가 보자고. 감소하다가 증가해보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때? 기울기 커지니 작아지니? 엄청 작아졌지. 그럼 여긴 기울기 커지니 작아지니? 엄청 커졌지. 속도가 감소하다가 속도가 증가하는 거. 속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ST 그래프를 주면 얼마든지 속도를 뭐 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있겠지. 속도가 증가하는 거, 속도가 감소하는 거, 속도가 일정하는 거. 그래서 ST 그래프가 속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형태를 다시 그립니다. 자, 보자. 나는 이제 속도 증가 감소를 알았고, 됐니? 자, 봐. ST 그래프에서 자,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형태가 되면 이렇게 되는 형태를 알고 계셔야 돼. 이렇게. 이해됐니? 그럼 이건 뭐니? 자, 봐봐. 여기까지는 속도가 증가야 감소야? 이걸 T1으로 잡게요. 자, T1까지 속도 증가야 감소야? 그 속도가 감소한 거야. 근데 여기를 만약에 10m라고 내가 할게. 10m라고 할게. 그죠? 그럼 10m 이후에 뭐 한 거야, 지금? 이게 줄어들었죠. 지금 얘가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럼 10m 위에 줄었다라는 거.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S는 뭐의 약자도 된다 그랬어? 이동거리의 약자도 되고 변이의 약자도 된다 그랬지. 이동거리와 변이의 가장 큰 차이점 뭐게? 응? 뭐 있어? 이동거리와 변이의 가장 큰 차이점 뭘까? 변이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이동거리는 줄어들 수 없어. 이동거리는 움직인 거리지, 봐. 그래서 앞발자국 하나, 둘, 세 발자국 갔다가 두 발자국 되돌아왔다? 이동거리 몇 발자국이야? 5발자국이야. 근데 변이 몇 발자국이야? 1발자국이야. 분명히 3발짝 갔다가 2발짝 되돌아왔지? 변이는 몇 발자국이 되는 거야? 1발자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변이와 이동거리의 가장 큰 차이점 잘 봐야 돼. 그래서 얘는 Y축이 X, 이동거리도 변이도 될 수 있지만 얘가 줄어든 걸로 보아서 얘는 무조건 변위야. 알겠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봐. 이 그래프에서, 잘 봐. 시험 문제 이렇게 나니까, 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다.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야, 보기 위해서. 그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다. 그럼 맞아, 틀려? 네, 맞아, 틀려? 그렇지, 틀리는 거지. 얘는 S가 무조건 변이일 테니까. 그러면 기울기는 시간 X축변의 Y축이지. X축분의 Y축인데 Y축이 변이니까 기울기는 시간분의 변이여야 되겠지. 속력은 안 되잖아.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여야 되겠지. 그런데 잘 봐. 여기는 그냥 딸랑 S만 써놨지. 알겠니? 그럼 얘는 얘 써놨으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과 같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이건 가능하지, 여기서는. 기울기는 속력과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여기서는 기울기는 속력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 이런 조그마한 디테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내가 만약에 여기를 한 5초로 줄게요. 5초로 주면 얘는 5초 후에 변이가 줄어들어서 요 점 아주 중요한 점이지. 무슨 점이야? 변이가 줄어들려면 방향전환점이지. 여기 방향전환점이야. 방향전환점이구나. 이게 방향전환된 거야. 그래서 ST 그래프에서 변이, 즉 Y축이 줄어드는 요 지점이 방향전환점이 되는 거야. 알겠니? 얘는 아까 틀린 말이었다. 됐니? 그 다음에 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얘를 7초라 두고 여기를 됐니? 얼마 할까? 6m라 할게. 6m라고 할게. 6m라고 한다. 알겠지? 그러면 숫자가 좀 안 좋긴 하지만 됐니? 7초일 때 속력은 얼마야? 7세크에서 7세크 동안 속력은 얼마게? 속력은 얼마게? 7초 동안 속력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얼마 돼야 돼? 7초라 그랬으니까 속력이라고 물어봤고, 속력은 뭐 분의 뭐가 돼야 돼?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돼야 되겠지. 이동거리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럼 얘는 이동거리가 얼마야? 왜? 자, 봐. 여기서 얘를 이렇게 평면 운동으로 그리면 여기 있던 애가 몇 미터 간 거야? 5초까지. 그렇지, 10m 간 거야. 됐니? 근데 여기서 뭐 한 거야? 방향을 바꿨지. 그래서 몇 미터 되돌아온 거야? 4m. 그렇지. 4m 되돌아온 거야. 그래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의 직선거리가 변이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변이가 6m 나와야 되니까.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속력을 묻는 문제. 됐니? 7초 동안의 이동거리가 14m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7초 동안에 속도는 얼마야, 그러면? 속도는, 그럼 똑같이 시간분에 뭐가 넣어야 되는 거야? 변위를 넣어야 되겠지? 변위를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7세크분의 변위 넣어야 되니까 얼마 넣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6을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약분이 안 되겠네? 7분의 6이 속도가 돼야 되는 거지. 얘가 속도, 얘가 속력.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ST 그래프를 보면 나는 방향전환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ST 그래프를 보면 방향전환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하나 더 그립니다. 하나 더 그릴게요. 됐어요? 카메라 앵글 밖으로 나갔나 모르겠네. 자, 봐. ST 그래프죠? 자, 방금처럼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 이번엔 얘가 여기 왔다. 그럼 방금 전에 얘가 5초야. 그 다음에 여기가 10초 할까? 대칭으로 그리고 여기가 10초 할까? 10초? 그럼 여기가 10초래. 그럼 10초일 때 얘는 어디 있는 거야? 그렇지. 변이가 0이 되는 거지. 변이가 0이 되는 거야. 세훈아, 변이가 0이 됐다는 건 얘가 어디 있다는 거야? 몇 미터 갔다가 여기 없네? 10미터 잡죠? 됐니? 그럼 몇 미터 갔다가 10미터 갔다가 그죠? 다시 방향 바꿨어. 몇 초 만에 방향 바꿨어? 5초 만에 방향 바꿨지? 5초 만에 방향 바꿔서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10초일 때 제자리에 있는 거야. 이게 ST 그래프니까 변이가 0이라는 거야. 제자리에 왔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서 속도는 얼마겠어? 그렇지. 속도는 0이죠. 제자리에 와 있는데. 변이가 0 되니까. 속력은 있겠어? 없겠어? 속력은 있겠죠. 얘는 10초 동안의 속력은 이동거리지. 10m 갔다 10m 되돌아온 거지. 그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그렇지. 20m는 속력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묻는 게 ST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어? 속도 증가, 감소, 감소, 증가 표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때? 방향 전환점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ST 그래프에서 제자리 온 거 이해할 수 있어? 이게 두 번째 유형의 문제예요. 첫 번째 속도와 속력을 구별할 것. 그 다음에 ST 그래프 분석할 수 있을 것. 학교 내신용 강의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심플하게 내신용에 대비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또 가자. 책에서 내용이 저 뒤쪽에 있는데 여기서 미리 하고 가는 거야. 두 번째 이제 봐. 속도는 계속해서 변하지. 속도의 변화야. 방금처럼 우리는 속도의 변화가 아주 잘 일어나는 거야. S그래프에서 ST 됐니? 그럼 뭐 할까? 이거 한번 해볼까? 싹 됐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속도 증가의 감소야? 5초라고 했어. 속도 증가의 감소야? 감소야. 그럼 여기까지 속도 증가의 감소야? 여기까지 여기 10세크 잡을게요. 10세크 잡을게요. 5초에서부터 10초까지는 속도 증가의 감소야? 이건 속도가 증가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속도가 수시로 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평균을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속도가 변화하면 두 가지 속도를 내야 돼. 뭐하고 뭘 내죠? 평균 속도를 구하죠. 뭘 구하죠? 순간 속도를 구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속도가 이렇게 막 아주 변화무쌍해도 우리는 평균 속도를 내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해?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죠? 항상 총시간분해. 총시간분해. 뭘로 구하지? 편위.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총시간분의 총변이라는 건 시간 주고 변이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내가 여기를 S1 잡고 여기를 S2 잡으면 어느 구간 평균 속력은 어느 구간의 평균 속력이 돼야 되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10초까지의 평균 속력. 그러면 구간이 나오는 거야. 0에서부터 10초까지. 얘 평균 속력. 그럼 총 시간은 10이네요? 밑변이 10이네. 그럼 높이는 총 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이네요?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좀 빗나갔는데 대충 잡읍시다. 이렇게. 그래서 ST 그래프에서 평균 속력을 구해라? 그럼 평균 속력을 구하면 두 점에 뭘 구하라? 기울기를 구하면 돼. 두 점의 기울기.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겠니? 이 그래프 말고도 어떤 그래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어떤 그래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ST 그래프를 그리면 됐니? 자, 볼까요? 이번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를 갖다가 이번에도 똑같이 10초라고 잡고 이쪽을 갖다가 S라고 잡아놓을게요. 됐죠? 그럼 10초까지의 평균 속력 구해라. 그러면 속도는 증가하다 감소한 거지만 10초까지라 그랬으니까 두 점의 기울기 이렇게. 그래서 언제나 평균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5에서 10초까지를 평균 속력. 그러면 5에서부터 10초까지라 했으면 여기 5, 여기 10. 그럼 두 점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두 점의 기울기. 그래서 평균 속력, ST 그래프에서 평균 속력 구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어요? 두 번째, 순간 속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 속력은. 여러분들 교과서의 순간 속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미니트, 아주 짧은 시간에 대한 아주 짧은 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수학적으로 구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볼게요. 여기서 10초일 때 순간 속력 봐봐. 10초일 때 속도는요? 이렇게 물어보면 10초일 때 속도를 물어봤다? 내가 10초일 때 속도를 물어보면 그럼 평균 속력이니 순간 속력이니? 그러니까 이건 순간 속력이지. 그러면 내가 수학적으로는 못 구할 거지. 왜? 10초라는 시간이 몇 초인지 내가 구할 수가 없어. 10초일 때 시간이라는 건 0에서부터 10초까지 누적된 시간인 거지 10초일 때 시간은 10이 아니죠. 그럼 10초일 때 시간은 얼마야?
모르죠, 뭐. 10초일 때. 내가 10초라고 딱 잡는 순간 시간은 가버리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는 될까요? 10초일 때 속도는, 저게 S그래프니까 뭐 같아야 돼? 기울기. 10초일 때 기울기. 10초일 때 기울기? 그럼 10초일 때 기울기, 이거 잠깐 지울게요. 요 10초일 때 기울기는 구할 수 있나 없나? 구할 수 있죠. 접선의 기울기. 그 점과 기울기가 같은 점들을 막 연결한 걸 우리 뭐라 그래? 접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 점과 이 점들이 다 기울기가 같은 점들을 연결한 선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순간 속력은 평균 속력과 다르게 순간 속력은 두 점의 기울기가 아니라 무슨 점의 기울기? 한 점의 기울기. 한 점의 기울기가 되는 그 한 점의 기울기. 10초일 때 기울기. 됐니? 그럼 5초일 때 순간 속력은요? 그럼 5초인 순간, 요 5초인 순간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봐요. 여기가 5초인데 5초일 때 속력과 10초일 때 속력은 누가 더 빨라요? 1대 속력이죠. 그럼 요 접선과 누가 더 커요? 요 접선이 더 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순간 속력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속력의 크기를 비교가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평균 속력이냐 순간 속력이냐 ST 그래프에서 나는 속력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자, 볼게요. ST 그래프 됐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속도의 변화. 됐습니까? 두 번째 뭐 할 수 있어? 방향 전환. 됐어요? 또 제자리로 돌아온 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있어요?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ST그래프 갖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몇 퍼센트야? 출제율이 100%야. 이거를 출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죠. 속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야? ST그래프가 제일 좋아요. 기울기 변화만 보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ST그래프를 가지고 문제 내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긴 한데요. 지금 문제가 있긴 한데 문제 푸는 건 조금만 더 수업을 하고 있다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수업을 해놓고.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를 가겠습니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는 평균 속력 계산 문제예요. 어떤 교과서에 있는데 어떤 교과서인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특정 교과서에 있는데 평균 속력 계산 문제야. 어떻게 계산 문제냐면 이런 경우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교과서의 계산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하나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갈 때는 30km/h로 갔는데 되돌아올 때는 50km/h로 오는 거야. 됐어요? 이랬을 때 평균 속력은 얼마게?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알겠어요? 갈 때는 30km/h로 갔는데 되돌아올 때는 50km/h로 되돌아왔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형태는 이렇게 중점을 하나 잡아요. 중점을 하나 잡고 똑같은 숫자 똑같이 넣죠. 갈 때는 30km/h로 가고 다시 중점에서부터 여기까지는 50km/h로 가고 됐어요? 그래서 A에서 B 갔다 되돌아왔을 때까지의 평균 속력, A점에서 B점까지 갔다가 C점까지 갔을 때 평균 속력. 형태는 똑같죠?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속도 변화에 대한 문제가 나와야 정상인데 특정 교과서에 이렇게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형태로 보면 이렇게 해야 되죠.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해야 돼?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변이 또는 총거리. 얘는 속력이 해야 된다. 제자리 갔다 왔으니까 만약에 속도라 그러면 얘는 0 돼버리니까 됐니? 총
속력을 구해야 돼, 얘는. 그래서 총 이동 거리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러면 어떻게 되니? 아니, 저 강의를 녹화를 하니까 콧물도 좀 나는 것 같고 굉장히 입에서 침도 많이 고이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어색해. 내가 수업하는 것 같지가 않고 되게 약간의 그 살짝한 그런 긴장감도 좀 있고 이게 뭐지? 이 살짝 떨림은? 그치? 기분 나쁜 떨림은 아니고 살짝 이런 떨림이 나쁘진 않네요. 너무 내가 그동안 편히 수업해서 그런가? 약간의 긴장감도 있고 좋지? 됐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석대로 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총 시간을 모르잖아. 정석대로 잠깐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총 시간을 모르니까 속력은 어떻게 보내? 속력은 이렇게 약자를 쓰겠습니다.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시간은 어떻게 구해야 돼? 속도분의 거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총 시간은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뭐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 속도 얼마? 됐니? 30. 분의 거리 얼마? 이 거리가 모르는 거죠. 지금 거리가 안 나왔으니까. S. 더하기. 돌아올 땐 얼마? 되돌아올 땐 거리 얼마? 속력이 50 있죠. 그러니까 속력이 50분의 거리. 50분의 거리. 이러면 이게 총 뭐가 되는 거야? 시간이 나온 거죠. 됐어요? 이거 하면 지금 나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총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로 한 거니까. 그럼 이게 총 시간이 되는 거지. 그럼 총 거리는 얼마야? 갈 때 S, 올 때 S. 그럼 총 거리 얼마야? ES. 물론 이 식을 풀면 답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내용이에요. 왜?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거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답은 나옵니다. 이해됐죠? 하지만 이렇게 하려고 선생님한테 배우는 건 아니죠. 뭐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빨라? 속력 좋지. 거리 없지. 시간 없지. 그래서 미지수가 문제지. 그럼 거리를 하나 대입하면 안 돼? 그냥 거리를 대입해. 얼마로 대입하는 거야? 둘 다 미지수니까 아무거나 넣으면 되지. 얼마 넣을 거야? 이것도 요령껏 넣는 거야. 아무 숫자나 갖다 틈 넣으면 힘들잖아. 알겠니? 그럼 30 있고 50 있으니까 이거에 최소 공배수 같은 거 넣으면 되게 쉽지 않겠어? 그럼 보통 얼마 넣으면 좋겠어?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150km라고 잡으면 안 돼? 되겠지? 그럼 갈 때 몇 시간 걸렸겠어? 평균 속력이 30km/h로 150km를 가야 되니까 1시간에 30km 가야 되겠지? 그럼 대충 5시간 걸렸겠지? 되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면 돼? 그지? 얼마야? 그렇지. 1시간 동안 50km로 돌아오니까 3시간이면 되돌아오겠지? 됐어요? 그럼 총 시간 얼마야? 8시간이네? 됐니? 총 거리는 얼마야? 150km로 작동했지? 그러니까 갈 때 150, 올 때 150이지? 그럼 얼마야? 총 시간은? 총 거리는 300km/h라고 킬로미터라고 하면 되겠지? 이거 계산하면 평균 속력이지 뭘? 이거 뭐 산수를 이렇게 어렵게 해? 뭐가 빠른지 편한 걸로 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조건이 뭐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점이라 그랬어. 중점. 그럼 이것도 S고 이것도 S가 거리지. 그럼 이 거리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거리도 어차피 중점이라는 조건에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중점이라는 조건이 맞춰지면 얘는 얼마가 되면 돼? 150? 얘도 150이라고 하면 되지.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몇 시간? 5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몇 시간? 3시간. 됐니? 그럼 총 시간 얼마? 8시간. 총 거리 얼마? 여기 150, 여기 150. 얼마야? 그러면 300.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공식이라고 하는 거고, 방금처럼 이런 문제는 어때? 주어진 조건에 뭐하기? 대입해서 쓰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가 속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에 대한 얘기를 됐니? ST그래프에서 속도 변화, 방향 전환점, 제자리 되돌아오는 거, 평균 속력 구하기, 순간 속력 구하기, 2점의 기울기, 1점의 기울기. 그 다음에 이렇게 속도를 갖다가 어때? 계산 문제로 내는 형태. 이런 형태 외에는 다른 문제로 어때? 전환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되게 어색하네. 그죠? 앞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거 뭐지? 이 어색함은? 자, 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 합시다. 1번 문제. 됐습니까? 네, 넘어가서 한 페이지 지금 선생님. 그러면 상호가 P점에서 출발해서 동점으로 100m 이동하는 서쪽으로 50m를 이동하였다. Q점에서 도착한 것이다. P에서 Q까지 상호가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를 각각 쓰세요. 이런 문제는 아주 간단하죠. 변이 P점에서 동쪽으로 왔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150m가 돼야 되는 거죠. 변이는 얼마 할까요? 여러분들 변이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선생님 설명을 안 하긴 했는데 변이는 항상 어때?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단다. 그래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변이는 50인데 어느 방향으로? 동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써주면 더 좋아요. 동쪽으로 50m의 변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됐죠? 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죠. 중요한 문제예요. 2번 문제 아주 중요하단다. 아주 기초적인 문제지만 아주 중요하죠. 자, 무슨 그래프야? 이동거리 시간의 그래프죠. 이동거리 시간의 그래프예요. 속도 증가 감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 같다? 진아나,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 같아야 돼? 속력. 얘가 돼야 되겠죠. 속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 이동거리라고 돼 있단다. 알겠니?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과 같아야 돼. 그래서 볼까요? 이 물체의 운동은 평균 속력은 얼마야? 처음 위치 0에서 어느 점까지? 5초까지. 그러면 구간의 속력을 묻는 거죠. 그래서 두 점의 기울기. 됐습니까? 그럼 두 점의 기울기 어떻게 해야 돼? 밑변, 높이. 됐어요?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야. X축 변화량에 대한 Y축 변화량이죠. 그리고 얼마야? 5분의 20. 얼마야? 그러면 4m/s 제곱이니까 맞는 말이겠네요. 4m/s죠. 0에서 5초 동안 속력이 일정한 속력으로 해요? 속도가 증가야? 속도는 증가야? 왜 속도 증가야? 기울기가 뭐하니까 그래?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속도는 증가야. 0에서 잘 봐.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 항상 같다. 잘 봐. 여기다 아까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이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 항상 같다. 밑줄 그어놓고 이런 경우가 언제죠? 아까 선생님 설명을 안 했는데 이런 경우 있죠. 어느 경우가 이런 경우가 나타날까요? 자, 봐.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다시 하나 그리겠습니다. 속도 시간의 그래프. 됐죠? 됐니? 자, 봐. 예. 무슨 속도야? 그렇죠. 등속도예요. 자, 봐. 등속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봐. 두 점의 기울기. 요 점과 요 점의 두 점의 기울기. 평균 속력이네요. 됐니?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 두 점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어때야 돼? 같죠? 이해됐니? 그래서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 항상 같다? 밑줄 그어놓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등속도 운동이냐고 묻는 거야. 저 그래프는 등속도 운동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 지금 등속도 운동이에요? 등속도 아니죠?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얘는 등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린 거로 X 표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됐어.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결하죠. ST 그래프, 속도의 변화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가속도 운동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